네, 오늘의 뉴스메이커 국민의힘 부산시장 박형준 예비후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바쁘실 오랜만에. 텐데 예, 또 이렇게 나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설 연휴고 뭐가 없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선거운동. 여론조사 이렇게 보면은 항상 1등으로 예. 이렇게 달리시던데 1등으로 선거운동하면 좀 마음이 편안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1등을 하면 기분은 좋은데 예. 모든 후보들이 1등을 끌어내리는 게 예. 목표가 되니까 사방에서 이제 좀 공격을 받는 또 불편함도 있죠. 예. 그게 1등이죠, 뭐. 예. 예. 어제 TV 토론 네네. 네, 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네 분이 후보가 지금 예비 후보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TV 토론을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됩니까? 1대1 토론을 3번 돌아가면서 하고요. 예. 마지막에 이제 합동 토론을 하게 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현주 후보하고 토론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이제 박성훈, 예. 박민식 후보랑 각각 하고 예. 마지막에 합동 토론회를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보니까 토론 끝나고 박형준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예. 바로 이렇게 발표가 되던데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지금 겁니까? 1,000명의 시민 평가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뭐 미스터 트롯 뭐 예, 이런 데서 예. 하는 것처럼 그 1,000명이 토론 끝나자마자 바로 ARS로 투표를 합니다. 아. 그 투표 결과를 이제 집계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1,000명 가운데 뭐 600분이 눌렀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긴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수는 공개는 안 합니까? 그것은 공개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예. 뭐 그동안 워낙 토론 많이 하셨고 토론의 달인이시니까 그런 토론 건 자신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어떤 점이 힘드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정책 토론을 표방하지만 토론을 하다 보면 신상을 가지고 서로 예. 이 공방을 주고받다 보면 예.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저로서는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면들이 있는 거죠. 예. 어제 보니까 제가 뭐 지역에 산 거라 우리 직접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요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이현주 후보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예.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요. 예. 특히 그건 아주 뭐 고위 공인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또 과거의 일을 가지고 그 일종의 좀 인격을 폄하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서로 유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예. 토론하기 전에 이렇게 후보끼리 서로 페어플레이 하자 또 네거티브 하지 말자 이런 약속 같은 것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미디어데이에서 다 그렇게 하고 서약했는데 역시 선거라는 건 이기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 경쟁을 하다 보면 일정하게는 이 경계가 잘 안 지켜지죠. 예.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비대면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또 단일화하는 제3지대도 그렇고 토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선거 문화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던데요. 네, 저도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번 선거가 어차피 미디어 선거 또 SNS 선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 온택트 선거 운동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 그런 면에서 이런 토론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예. 또 토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대담이나 또 유튜브나 또 SNS 활용 또 언론 노출 이런 것들이 후보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예. 예. 자, 그럼 이제 토론해서 네. 승패를 가리고 최종적으로 후보를 확정할 때는 어떻게 확정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본선은 100% 여론조사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3월 초에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3월 4일 날 후보를 확정하는 것으로 지금 공식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 승패는 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걸 그냥 여론조사에 반영을 하겠군요. 그러니까 1,000명의 평가단이 이 승패를 가려주니까 예. 그것이 여론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지금 부산은 여당이 먼저 얘기했던
가덕도 공항 때문에 네. 가장 그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가덕도 공항 문제는 여야가 지금 갈리는 이슈가 아니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래야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득실을 분명히 예. 가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야가 다 간절히 지금 원하는 것이고 적어도 부산에 있어서는 예. 그리고 야당도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가덕도 공항을 잘 만들 수 있느냐 이 경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당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정치적 득실이 분명히 갈리고 거기서 이 정치적 그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 오셔가지고 가덕도 예. 신공항 지지 입장 밝힌 것은 박 후보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도움이 되죠. 그 전에 이제 당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서 지역 사회에서도 비판 여론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난번 김 위원장 오셔서 정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덕도 공항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해준 겁니다. 지금 특히 수도권에서는 가덕도 공항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것은 단순히 관문 여객 공항이 아니고요. 물류 허브 공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한민국의 인천만 이 국제 물류 허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산에서도 물류 허브 기능을 해서 바로 옆에 있는 세계 6위의 항만과 시너지를 이루고 또 그 뒤에 산업과 새로운 이 물류 단지들을 다 결합을 해서 또 이 가덕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통팔달로 교통수단들을 이어서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기폭제로 삼겠다 하는 게 지금 가덕도 공항의 예. 기본적인 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제 허브 기능을 가진 곳이 두 곳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한 곳이 있어서 다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세는 항공 물류인데 지금 98%의 물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거든요. 남부권에서는 그 물류를 얻어서 가려면 세관 통과해야죠. 또 오는 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런 항공 물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물류나 신산업을 도저히 그 주변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경쟁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허브 기능을 갖는 그 공항을 예.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좋다. 이런 관점이 누가 더 필요하다고 잘 보고요. 만드느냐의 문제다. 예, 그리고 그것을 김종인 위원장이 그 본질을 잘 이해하시고 예. 그 공항뿐만이 아니라 그 공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기능들을 함께 발표를 한 것이죠. 한일 해저 터널 얘기도 하셨는데 혹시 한일 해저 터널 관련 부분은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입장 반영이 있었습니까? 일부 후보가 그것을 주장한 바가 있고요. 한일 해저 터널도 한 30년 이상 된 사안입니다. 그동안에 4번의 큰 용역이 있었고 그건 오거돈 시장 때도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해저 터널이 한일 경제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또 경제적 가치나 효용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은 그동안의 용역 보고서에서 많이 나온 것이고요. 예. 그러나 제 입장은 한일 해저 터널이 경제적 가치만으로 따지기 어려운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문제, 예. 역사적인 문제, 그 문화적인 감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공론화를 해서 충분히 풀어주지 못하면 아무리 경제적 그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한일 해저 터널에 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부산 차원에서의 공론화도 필요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공론화도 필요하다. 예. 그 공론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합의를 이루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수기의 결과로 일정한 방향을 잡은 다음에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 만약에 부산시장에 당선이 되시면 예. 한일 해저 터널 관련 부분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실 생각입니까? 예.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신 것 근데 같기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내용도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예.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거니까 그 검토 가운데 제일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미 한일 양국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론화를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덕도 공항 또 한일 해저 터널이 이제 큰 관심사로 온 국민들이 다 알게 됐는데 그 밖에 지금 박 후보께서 부산과 관련해서 내세운 큰 공약 같은 것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제일 지금 문제는 지난 2000년에서 2018년까지 그 전국의 경제 성장률이 4.4%인데 예. 부산의 경제 성장률이 2.7%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 1.3%라는 건 굉장히 큰 것이고 2010년 이후로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이거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남부권으로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 그건 청년층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조업 생산성이나 서비스업 생산성이 전국보다도 훨씬 낮아요. 부산이. 그 이유는 여기에서 새로운 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이 창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예. 반증이에요. 그래서 결국 부산 전체로 보면은 지금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니까 기업이 오지 못하고 기업이 오지 못하니까 돈이 투자가 안 되고 이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사람이 길러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기업이 오고 또 그것을 보고 금융이 따라오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예.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획이 그 부산시를 산학협력단지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계획이고요. 부산시 전체에 대학들이 지금 24개가 있는데 그 대학들을 이 다 산학협력에 참여를 시킬 것이고요. 산학협력단지를 한 8개 이상 곳곳에 대학 안팎으로 만들어서 거기 창업도 이루어지게 하고 기업도 참여를 해서 자기가 필요한 인력을 미리 쓰게 하고 또 예. 연구개발도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그 매개 기능을 지방정부가 해내는 또 지방정부가 이번에 제가 요즈마 그룹하고 MOU를 맺었습니다만 예. 그런 외부 글로벌 투자를 과감하게 들여와서 소위 그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예. 자금들을 제공하고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산은 지금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 몸부림치지 않고 이대로 가면 삶은 개구리처럼 서서히 말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중에 청년 일자리 협력 이런 예. 단어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슬로건을 뭐로 지금 정하셨나요? 내게 힘이 되는 시장으로 정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부산 있는데. 시민들 내게 내게 힘이 되는 예. 시장.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장이나 리더는 대한민국 리더는 되게 힘이 있는 시장 이거를 네.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힘이 있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관주도가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민주적인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이 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정책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현장에 또 전문성이 예. 결합돼 있고 예. 그 현장과 결합된 전문성 속에서 진정한 정책이 나온다고 예. 생각합니다. 옛날과 달라서 지금 시정은 공무원들이 더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민간이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민간의 현장에서 나오는 전문성을 잘 수용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해결해 주는 행정 예. 이런 것을 하면은 그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자기 삶 속에 힘이 되는 그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내게 힘이 되는 시장. 예, 예. 네. 슬로건이 좀 마음에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나오시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명박 정부 때 네네. 국정원에서 이렇게 사찰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그때 당시에 박형준 네. 후보께서 정무수석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다 이런 공세를 좀 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얘기 나온 것 자체가 선거를 앞둔 어떤 좀 모종의 공작 이런 의혹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오해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오늘 정보위에서 예. 박형준은 그 관계가 없다라는 예. 것을 국정원 에서 얘기를 했고 확인이 안 됐다고 그랬죠. 예, 확인이 안 예. 됐다고 확인이 안 됐다는 건 없다는 거죠. 예. 박형준의 예. 이름이 거기 없다는 거고 제가 또 실제로 그 맹세코 제가 그걸 알지도 예.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건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예. 그것과는 제가 관계가 없고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이게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명백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언론에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이 정보를 미리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도 오늘 뭐 확인이 안 됐다라고 정보위에서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담은 좀 덜으셨겠네요. 예, 이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주지 않으면 싸잡아서 예. 또 저는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일은 일체몰입니다. 청와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민정수석실의 일은 다른 수석실들이 알 수가 없어요. 청와대 내에서도 굉장히 보안을 철저히 하는 데가 민정수석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그 수석실하고는 실제 관계가 없었고, 네. 예, 저도 이번에 처음 안 얘기입니다. 또 지난번 그 국정원 TF팀을 통해서 한 6개월간 거의 뭐 민간인까지 참여해서 그때 문제가 다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과거 정권부터 쭉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오늘 그 국정원 표현에 의하면 직무 이탈을 한 뭐 행위라고 하던데 그런 것들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었는지 정말 뭐 도청이나 미행처럼 그 DJ 정부 때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사찰을 한 것인지 이런 것부터 밝혀지려면 이거는 세세하게 사실은 들어가서 밝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적폐청산 때 그거 하기 위해서 TF팀이 만들어지고 2년 동안 수사하고 재판했던 건데 사실 그때도 용두삼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무슨 불법적인 그 수단을 이용해서 경천동지할 일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오늘 김병기 의원 민주당의 예. 의원 얘기에 의하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뭐 선거 앞두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이해하기가 괜히 오해 살 만한 예, 그런 예, 일이다. 예. 아직 예비 후보이시긴 하지만 네.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운동하는 과정에서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좀 관권을 동원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느낀 것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번 사건이 그런 이제 예. 의심을 사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지난 총선 때는 그때 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사실상 저는 관건 선거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또 자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죠. 지금 이제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다 보니까 나머지 세 분들이 우리 단일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뭐 그분들 정치적 자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을 것이고요. 그 단일화가 과연 그 원하는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네. 건강 잘 챙기시기 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